차교수와 파인만 양자역학 시간입니다. 챕터 4 지난 시간에 4절 베이스 스테이트 기저상태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5절 들어갑니다. interfering amplitude 간섭하는 진폭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한 거 잠깐 복습합니다. 우리 그 필터, 슈테른 겔라흐 장치를 이용한 필터를 이용하고 있죠. 슈테른 겔라흐 장치를 지나가면 원자빔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두 개를 이렇게 막는다든가 이렇게 필터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할 것 같으면 우리 S 필터의 맨 위에 것만 통과하기 위해서 N개의 이 원자가 통과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T 필터인데 T 필터는 S 필터 슈테른 겔라하고 약간 이제 그 각도를 다르게 조절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운데 것만 열 것 같으면 그러면 N개의 알파 배만큼 통과하고 이 알파는 이제 1보다 작은 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 S 필터와 똑같은 필터를 다시 하는데 또 맨 위에 것만 열 것 같으면 그러면 알파 N개 또 베타 배만큼 통과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실험을 다시 한번 합니다. 아까 같이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T 필터도 똑같이 이제 여기까지 통과시켰는데 알파 N까지 이번에는 가운데 거를 통과시킬 것 같으면 그러면 여기서는 베타배였다면 여기는 감마배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있는 T 필터가 막아놓은 거를 전부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T 필터는 하나도 막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냐. 여기도 N개고 여기도 N개인데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은 건 통과시켰으니까 그냥 N배가 되겠죠. N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런데 두 번째 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건 여기 요 다 통과시켰습니다. 두 번째 거는 요거 통과시켰을 때 여기에 플러스를 시키고 저기에 플러스 S 필터고 여기에 제로 S 필터가 되면 여기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전부 다 이러는 것이죠. 자, 이런 결과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했었는데 이 결과를 보면 뭐가 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채널을 더 열었는데 더 적은 수의 원자가 통과하는 걸 우리 볼 수 있죠. 아까 5의 15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5의 15식이 맨 처음에는 플러스 S를 열고 그 다음에 제로 T를 열었더니 N개의 알파배가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제로 S를 열었더니 알파 N의 감마배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열었더니 똑같은 건데 가운데 거를 전부 다 열었더니 이때는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채널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더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통과한 거 보면 어떻습니까? 더 조금 통과했죠. 그거 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이제 이상한 거를 파인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is the old deep mystery of quantum mechanics. 이것이 바로 오래된 아주 양자역학의 그 깊은 미스터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The interference of amplitude. 그 진폭의 간섭이라고 하는 그 미스터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it's the same kind of thing. 같은 종류의 일인데 우리 앞에서 해본 게 있습니다. We first saw, 앞에서 봤어요. 뭘 봤냐면 in two slit experiment with electrons. 그 일렉트론을 통과시키고 슬릿 두 개를 그 슬릿이 두 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자총을 쏜 그 투 슬릿 실험이 있었죠. 거기서 우리 뭘 봤냐면 we saw that we could get fewer electrons at some places. 그 어떤 장소에서는 그 어쩌면 더 적냐면 with both slits open. 슬릿 두 개를 다 놓고 이제 도달한 것이 무엇보다도 더 작았냐면 전자들이 then we got with one slit open. 슬릿 하나를 열어놨을 때보다 더 작은 거. 이게 우리가 제 1장에서 우리가 봤었죠. 여기다 1장에서 본 걸 여기서 쓸 것 같으면 이게 바로 이제 앰플리튜드의 간섭인데 우리 1장에서 뭐 했습니까? 이렇게 슬릿을 하나만 열어놓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 두 개 있는 하나만 열어놓으면 여기 스크린에 이제 여기 이 디텍터로 볼 것 같으면 저 위쪽에 있는 데가 제일 많이 되고 이제 이렇게 도달하겠죠. 근데 슬릿을 두 개를 열어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 부분 같은 부분이죠. 같은 부분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여기보다도 두 개를 열었더니 훨씬 더 작은 수의 전자가 도달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앞에서 본 거, 필터에 막는 걸 더 없앴는데도 원자가 덜 지나간 게 바로 이것과 같은 성질의 그런 결과다. 양자역학의 그런 결과다. 이게 바로 앰플리튜드가 간섭해서 일어나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까 한 것을 앰플리튜드 노테이션으로 우리가 표시하겠어요. 5의 15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었냐면, 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건 어떻게 쓴 거냐면, 이게 이 처음 두 개, 요렇게 간 거, 요건 어떻게 쓰냐면, 우리 순서를, 저 맨 처음 거를 저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0S 필터에서 0T 필터로 간 겁니다. 플러스 S 필터에서, 그래서 플러스 S 필터에서 0T 필터로 가고, 그 다음에는 0T 필터에서 다시 0S 필터로 갔죠. 그래서 0T 필터에서 0S 필터로 간 걸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필터를 다 열어놓은 건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맨 먼저 이거는 세 개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맨 위에 걸 통과한 거, T 필터에서 맨 위에 걸 통과한 거, 가운데 걸 통과한 거, 맨 아래 걸 통과한 걸 다 집어넣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걸 통과한 걸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저걸 통과한 거는 저기서 이쪽에서부터 쓰는 거죠. 플러스 S에서 맨 위에 거니까 플러스 T로 가서 플러스 T에서 다시 0S로 간 겁니다. 두 번째 건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거는 우리 플러스 S에서 이쪽에서부터 플러스 S에서 0T로 가서 0T에서 0S로 갔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플러스 S에서 마이너스 T로 가서 마이너스 T에서 0T로 갔죠. 자, 이렇게 세 개를 다 더했더니 결과가 뭐가 됐습니까? 결과가 0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5의 18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표시할 수가 있냐면, 아까 이제 그 다음 거,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건 두 개를 같이 써볼 것 같으면 이렇게도 표시하고, 자, 두 번째 걸 이렇게도 표시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했었으니까, 요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냐면, 5의 18식의 좌변의 각 항은 0이 아닌데, 자, 여기 구했습니다. 요거 요 하나하나가 바로 뭐에 해당합니까? 요거에 해당하죠. 지금 요 가운데 했더니 요거 감마 알파 n 이렇게 됐죠. 이거는 지금 맨 위에 거지만 요것도 첫 번째 항은 0이 아닐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은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도 0이 아니죠. 또 세 번째 항도 또 0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5의 18식의 좌변의 각 항은 0이 아닌데 세 항을 다 더했더니 0이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요거 마지막에다 우리가 뭘 놨습니까? 0S를 놨습니다. 저거는 맨 처음에 플러스 S였다가 마지막에 0S를 놨죠. 이 0S 대신에 무엇을 놔도 마찬가지냐면 마이너스 S로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감마 알파 N이 되고 여기는 0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게, 자, 요게 0S가 아니라 요 두 개를 0S로 놓은 게 아니라 요걸 마이너스 S로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결과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요걸 그렇게 하지 않고 요거를 처음 거하고 똑같은 걸로 놓으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 이 마지막 걸 요걸 플러스 S로 놓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요것도 이제 뭔가 다른 숫자가 될 텐데,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뭐가 되냐면, 이건 플러스 S를 놓으면 저 앞에 거하고 같으니까 이건 0이 아니라 1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쓸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한 걸 다시 쓸 것 같으면, 여기 마지막을 0S를 쓸 것 같으면 이게 0이 됐습니다. 그건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였어요. 앰플리튜드로 쓸 것 같으면. 그리고 두 번째 어땠습니까? 요거 0S로 놓는 대신에 마이너스 S로 놓더라도 이거 결과적으로 0이 된다고 그랬죠. 가운데 걸 다 열면 이렇게 0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맨 위에 걸 열면, 마지막 필터에 맨 위에 거 플러스 S를 넣으면, 이게 플러스 S를 열었다고 하는 건 여기에는 저 첫 번째 필터하고 똑같은 게 되죠. 여기는 다 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나오죠. n이 다 나온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열 것 같으면 이것은 플러스 1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다시 이 전체적으로 써볼 것 같으면 이건 뭐가 차이가 나냐면 어떻습니까? 여기를 전부 다 열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열었더니
이 중간 필터가 없을 때하고 똑같은 결과죠. 다 열면 어떻습니까? 플러스 S하고 제로 S는 이건 베이스 스테이시니까 두 개가 전혀 이제 독립이기 때문에 0이 되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S하고 마이너스 S를 되면 이것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건 플러스 S고 요것도 플러스 S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N이 되죠. 자, 그래서 중간 필터를 다 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렇게 적을 때 요 각각의 항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더하기로 적으니까 줄이 좀 길어졌죠. 이걸 우리 이런 건 우리 무엇으로 표시하면 좋겠습니까? 더하기 기호, 시그마 기호로 표현하면 요 간단하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improved notation은 요거를 갖다가 우리 어떻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 어떻게 표시하냐면 더하기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면 요 똑같은 게 되겠어요. 여기 제로 S하고 플러스 S, 시작과 마지막은 플러스 S인데 가운데 뭐가 들어갔어요? 요 T 상태가 이렇게 들어갔죠. 이때 all i라고 하는 건 제로 T, 플러스 T, 제로 T, 마이너스 T, 요 세 가지를 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 또 두 개가 똑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5의 19식도 요걸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플러스 S하고 플러스 S가 될 때는, 요때는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요거 1인데, 이때 summation all i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요 가운데 있는 i하고 i를 다 더했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만 쓸 것 같으면 여기에 처음에 플러스 T, 제로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요 세 개를 다 더하고 양쪽에다가 맨 위에는 제로 S하고 플러스 S를 이제 곱해주고, 여기의 경우에는 플러스 S하고 플러스 S를 곱해줬다는 것만 다르죠. 자, 이런 노테이션을 쓸 것 같으면 우리가 보기가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는, 자, 요렇게 우리 이런 더하기를 이용한 관계는 여기에 꼭 우리 어떻게 세 개의 필터를 하는데, 처음에는 S 필터였다가 T 필터였다가 다시 S 필터를 놨죠. 그렇지 않고 마지막 거를 또 다른 방향을 향하는 R 필터로 바꾸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고 했을 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다 열은 겁니다. 다 열면 요 다 연 T 필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S하고 S 프라임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걸 이제 우리 앰플리튜드 노테이션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all i하고 ii 더한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플러스 S, 지금 여기가 플러스 S하고 플러스 S를 열었으니까 양쪽에 플러스 S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제 값이 1이 되겠죠. 근데 요 마지막 필터를 S 필터가 아니라 R 필터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R 필터로 바꾸면 이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거 시그마하고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더하기 i는 다 갖고 저걸 갖다가 플러스 여기 이쪽부터 쓰니까 저기서 플러스 S였으니까 이건 플러스 S고 저건 플러스 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플러스 S하고 플러스 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플러스 S는 1이지만 요 플러스 S하고 플러스 R 요건 1은 아니겠죠. 요 뭔가가 다른 게 되겠죠. 그렇지만 뭐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S 필터를 갖다 놓으나 R 필터를 갖다 놓으나 여기에 이런 노테이션을 쓰는 거는 똑같다.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을 쓴 시그마 노테이션은 요거 다 열어놓을 것 같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걸 우리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뭘 의미하냐면 This is our fundamental law. 이건 아주 기초되는 법칙인데 and it is generally true so long as I stands for the three base state of any filter.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플러스 R하고 플러스 S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시그마 I하고서 II 집어넣는 거죠. 이때 이 II가 세 개의 베이스 스테이트인데 이 베이스 스테이트이 요거 필터의 세 개의 베이스 스테이트이기만 하면 어떤 필터의 베이스 스테이트든지 항상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 베이스
스테이트에다가 요 양쪽에다가는 아무거나 우리가 놓을 수가 있어요. 어떤 스테이트나. 그래서 여기 all i하고 세 개를 이렇게 더하는데 여기 x하고 파이 사이의 요 스칼라 곱은 그 안에다가 all i하고 ii를 어떤 걸 집어넣었던 어떤 베이스 스테이트 어떤 필터의 베이스 스테이트를 집어넣었던 5의 24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안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충해서 설명할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기저 상태는 앞에서 본 변형된 슈테른 게를라우 장치에서 만드는 새 상태와 같은 상태. 이게 우리가 베이스 스테이트 기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된 슈테른 게를라우 장치는 뭐냐면 요거 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원자빔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눈 거였죠. 그 중에 하나를 베이스 상태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막으면 그걸 필터로 이용하는 거였죠. 그때 기저 상태 중 하나인 필터를 통과한 원자의 미래 상태는 그 원자의 과거 상태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원자 빔이 오는데 거기다가 기저 상태를 이렇게 막았습니다. 기저 상태를 통과시켰어요. 통과시키면 그 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 미래에는 통과한 거에 해당하는 것만 나온다 이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저 상태에 모두가 열린 필을 통과한 원자에 대해서는 이미의 두 처음 파이와 마지막 하이에 대해서 5의 24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다 열어놨을 때는 어땠습니까? 다 열어놨을 때는 두 상태의 스칼라 곱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다 열어놨으면 그대로 X하고 파이하고 그대로 열어놓은 거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이때 이 기저 상태 중에 요 식이 성립하는 이런 기저 상태는 세 개의 기저 상태의 세 개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기저 상태 셋을 생각할 수 있다. 어떤 다른 거든지 항상 다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기저 상태 셋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we usually speak of the base state in a certain representation. 그래서 이런 기저 상태, 어떤 기저 상태를 내가 하나 사용하면 그 기저 상태는 어떤 한 가지 리프리젠테이션에서 사용하는 기저 상태다. 이거는 R 필터의 기저 상태다. S 필터의 기저 상태다. 이 각각의 R 필터, S 필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리프리젠테이션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리프리젠테이션의 기저 상태든 그 기저 상태는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세 가지 기저 상태는 여기서 사용이 되는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된다.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베이스 스테이트들 사이에 앰플리튜드 사이에서 이제 성립하는 이제 법칙들을 몇 개 봤는데 여기에 또 성립하는 게 있습니다. 한 리프레젠테이션의 베이스 스테이트에 대해서 성립하는 또 다른 조건. 자,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리프레젠테이션에 세 가지 상태가 있다면 그 세 가지 상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각 기저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 이건 뭐였습니까? 이제 T 필터가 있는데 플러스 T에서 나온 놈을 제로 T로 통과시키면 하나도 안 나왔죠. 또 플러스 S에서 플러스 T에서 나온 놈을 마이너스 T에 통과시켜도 하나도 안 나왔죠. 근데 플러스 T에서 나온 놈을 플러스 T로 통과시키면 전부 다 나왔죠. 이 이야기는 한 리프레젠테이션에 속한 각 기저 상태가 완전히 다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플러스 T 상태에서 플러스 제로 T 상태나 마이너스 T 상태로 가는 앰플리튜드는 0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성질을 일반적인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I하고 J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앰플리튜드는 0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두 개가 같으면 어떻습니까? 두 개 같으면 1이죠. 이렇게 두 개 같으면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우리가 간단한 기호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한꺼번에 쓴 걸 이렇게 쓰는데 요 델타 IJ 요건 크로네커 델타 기호라고 하는 거죠. I하고 J가 같으면 1, 다르면 0. 그러니까 바로 요걸 그대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성질, 그래서 한 리프레젠테이션에 속하는 서로 다른 기저 상태는 완전히 독립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5의 25식을 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뭘 하나 얻었습니까? 바로 앞에서 한 게 바로 이거였죠. 모든 기저 상태를 다 합하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 하나 했었죠. 근데 요 두 성질은 사실은
독립된 성질이 아니라 서로 이제 의존하는 성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게 성립한다라고 하면 요게 성립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요거 독립된 성질이 아니지만 이런 성질 서로 의존하는 성질이라도 그냥 요 성질을 이용하는 게 편할 때는 요거 이용하고 그다음에 요거 이용하는 게 편할 때는 요거 이용하면 되겠죠. 서로 독립된 게 아니더라도 이런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5의 10식과 5의 19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5의 10식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였어요. 그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건 뭐예요? 가만 보니까 각각 보니까 T하고 S하고 T하고 S의 콤플렉스 컨주게이트. 그건 바로 뭡니까? T하고 S의 절대값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 절대값의 제곱은 플러스 S에서 플러스 T로 가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플러스 S에서 제로 T로 가는 확률이고 요거는 플러스 S에서 마이너스 T로 가는 확률인데 그 확률 각각이 갈 수 있는 데가 플러스 T하고 제로 T하고 마이너스 T밖에 없는데 그 세 개로 갈 수 있는 확률을 다 더하면 뭐가 됩니까? 그건 1이 되죠. 다시 한번 말하면 the sum of the three probabilities we have just written must be equal to 100%. 갈 수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는데 세 군데로 다 가는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앞절에서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의 19식은 아까 공부한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 그 플러스 S에서 플러스 T를 거쳐서 플러스 S로 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S에서 제로 T를 거쳐서 플러스 S로 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S에서 마이너스 T를 거쳐서 플러스 S로 가면 이건 어떻습니까? 가운데 있는 필터를 다 열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1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저상태 모두가 열린 필터를 중간에 놓은 필터가 다 열린 필터를 통과한 원자에 대해서는 필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결과가 같다라고 하는 두 개의 식인데 가만 봤더니 어떻습니까? 저거 플러스 S 플러스 T 여기도 플러스 S, 플러스 T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요 두 식이 똑같은 식이 equal to 1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각 항에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요겁니다. 요거하고 요거 볼 것 같으면 어때요? 그 나머지는 플러스 T, 플러스 S 같죠. 또 요 놈하고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요건 어떻게 돼요? 제로 T하고 플러스 S 같죠. 또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요걸 나머지는 요거 마이너스 T하고 플러스 S 같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 놈에다가 뭐를 곱하고 요 놈에다가 뭐를 곱하고 요 놈에다 뭐를 곱했는데 그 결과가 같으려면 다시 말하면 5의 10식과 5의 19식이 컨시스턴트하게 성립하려면 무엇이 성립해야 되냐면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표 한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그 동그라미 표 두 개 처음 걸 한번 보겠어요. 그건 뭐예요? 플러스 S 플러스 T는 플러스 T 플러스 S의 스타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S하고 T를 순서를 바꿨더니 복속 켤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S하고 제로 T의 순서를 바꿨더니 복속 켤레가 된다. 세 번째 것도 플러스 S하고 마이너스 T의 순서를 바꿨더니 복속 켤레가 된다. 근데 요것은 지금 이 스테른 게를라흐의 필터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브라켓 노테이션에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X하고 파이의 이 스칼라 곱은 곱하는 순서를 바꾸면 복소 켤레가 된다라고 하는 이 5의 26식은 이건 어디서나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건 이 식이 만약에 성립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서 세 개의 확률을 다 더한 게 1이다. 또는 가운데 있는 필터를 다 열어놨을 때 그때 나오는 게 1이다. 이 두 개를 비교한 것이죠. 그러려면 이 성질이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성질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브라켓 노테이션을 쓴 것의 순서를 바꿔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if this were not true 그렇지 않다면 probability wouldn't be conserved. 확률이 보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의 확률이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확률 구할 때 어떻게 씁니까? 앰플리튜드가 있으면 그 앰플리튜드의 복소 켤레를 곱해가지고 절대값의 제곱을 만들었죠. 자, 그게 안 된다. 이 확률이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확률은 양자역학에서 확률은 어떤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었죠. 그게 보존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건 particles would get lost. 입자들이 무슨 필터를 통과하면
통과한다든가 하면서 없어져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자들이 이제 보존되려면, 입자들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확률이 보존되려면, 자, 이 성질이 반드시 이제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쓴 거, 본 걸 다시 한번 보겠어요. The three important general laws about amplitude. amplitude에 대한 세 가지 일반적인 중요한 법칙,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차례로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두 베이스 스테이트는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옵소고널하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거는 그 스칼라 곱해서 0이 되고 같은 건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필터가 있으면, 또는 베이스 스테이트이 있으면 그 베이스 스테이트 다 더해서 II를 만들어서 그걸 다 더하면 그건 뭐나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튜드와 앰플리튜드의 스칼라 곱의 순서를 바꾸면 콤플렉스 콘주게이션이 된다. 요 세 개가 우리가 이제 이번까지 구한 아주 일반적인 법칙인데, 이 법칙에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we would have a different set of states to use for I and J. 우리 여기서 I and J는 어떻습니까? 어떤 representation의 베이스 스테이트라고 그랬죠. 근데 이 I and J, 이 I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른 representation 베이스 스테이트를 구해도 좋죠.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I하고 J에 대해서 다른 셋의 베이스 스테이트를 이용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But all the laws would still be good. 다른 걸 선택하더라도 이 세 가지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뭘 얘기해 주냐면, there is no unique set. 자, 이런 법칙이 성립하는데 어떤 특별한 리프레젠테이션에서의 베이스 스테이트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닉 셋, 성립하는 단 하나의 세트가 존재하던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뭘 얘기해 주냐면, one of the great games of quantum mechanics.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아주 굉장한 게임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is to make use of the fact. 어떤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냐면, that things can be calculated in more than one way. 어떤 걸 계산할 때 딱 한 가지 방법만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one of the great games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의 베이스 스테이트를 사용하든지 다 이 제너럴 로우가 다 성립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장의 이 5절은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Interfering Amplitude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 5장의 6절 The Machinery of Quantum Mechanics. 이거 좀 멋있어 보이죠? 자,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